평소 착실하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주위에 칭찬이 자자한 초등학교 5학년 경석군. 학업 성적도 뛰어나 부모의 큰 자랑이었는데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늦지? 어느 날부턴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아, 경석이가 늦는 거예요? 경석이들이 다 그렇죠 뭐. 학습 태도가 나빠지고 저런.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맞네요. 민서가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엄마 나 지금 피곤해. 사춘기인가요? 부모와 대화를 피하는가 하면 저 어린 나이 벌써. 석준이가 많은 움직이죠. 친구들과 이해하기 힘든 문자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니 학생이 돈 버는 말이에요. 네. 3천 더 주고. 그러던 어느 날 급기야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일까지 벌어졌고 너무 많이 해요. 저런. 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결국 경석군은 엄마와 함께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만. 무남동료 외동딸로 평소 예쁜 인형 모으기가 취미인 초등학교 4학년 민정양. 시중에 나와 있는 인형은 전부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때문에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와 이거 다 네 거야? 진짜 부럽다. 인형 많으면 최고죠. 근데 넌 이건 없어? 와 이건 처음 보는 거네? 이거 어제 새로 사온 인형인데 이게 이쁘다. 제일 이쁜 거래. 민정이는 없는 인형 없어. 이것도 있지? 그럼 집에 있지. 세민한 민정이는 그날 저녁 엄마를 조르기 시작하는데 없었군요 원래. 엄마, 나 새로 나온 인형 사줘.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지금 있는 게 몇 갠데 또 사달라 그래. 안 돼. 아, 엄마, 제발. 안 된다고 했지? 엄마. 하지만 엄마는 꿈쩍도 하지 요새 않았습니다. 인형들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며칠 후 요즘 들어 부쩍 귀가 시간이 늦어진 민정양.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학원에서 늦게 끝났어. 반항한다. 뿐만 아니라 네. 아 요즘 민정이가 요새 학원도 안 나오고 어머나. 웬일이에요? 아니 이 녀석이. 거짓말을 하고 학원을 빠지는가 하면 책상 서랍 속에 평소 먹지 않던 불량식품이나 장난감들을 잔뜩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와. 먹지도 않는 걸 왜? 결국 민정양 역시 엄마와 함께 병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개구쟁이로 소문난 초등학교 6학년 승철군. 춤이 똑같아요. 홍철이. 아스케기 잘 자랐어. 여자도 괴롭히기 어릴 때부터 그냥. 다른 친구들에 비해 유난히 활발하고 장난이 심하긴 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웬일인지 요즘 들어 딴 생각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다리를 떠는가 하면 똑같아 어렸을 때 똑같아. 손장난을 하는 등 부쩍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홍철아, 너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좀 얌전히 좀 있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떨어요. 너 엄마 말 안 들려? 짜증나. 또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날도 많아졌는데 홍철이 친구네 집에 가려고 8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아 몰라. 경호야. 경석이는 요즘 어때요? 경석이. 에이, 경석이가 모범생인데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 홍철이는 요즘에 부쩍 신경질만 늘어서. 요새 애들은 사춘기가 빨리 온대잖아요. 그런가? 맞아 사춘기가 빨라졌나 보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춘기가 찾아온 것이라 생각한 홍철 엄마. 하지만 그래도 경석이 방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닌가 보네. 점점 행동은 물론 성격까지 거칠게 변해가는 홍철군을 보다 못한 엄마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황당한 진단을 받게 되는데 뭐죠? 아무래도 아이의 증세가 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요? 들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놀랐죠? 평소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세 아이들이 이렇듯 불안한 증세를 보이며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원에서 늦게 끝났어. 거짓말을 하고 거친 행동과 말투를 사용하며 변하게 된 것은 공통적으로 어떤 행위에 중독되었기 때문으로
이것은 보통 성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중독 현상이지만 최근 들어 발생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새 아이가 공통적으로 중독된 이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공통적으로 어떤 행위에 중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확 와닿긴 하는데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설마 이거는 제가 입으로 정답을 얘기하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정답은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라는. 아이들이 약간 신경질적으로. 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다리를 떨고 신경질적으로. 정답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정답! 우선 어린이들이 아까 그 세 친구의 공통점이 많이 좀 거칠어졌어요. 피곤해하고 어머니와 대화를 회피하고 제 생각에는 일중독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일이요? 아르바이트. 왜냐면 돈을 벌려고? 인형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 또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또 엄마하고 대화하기가 또 싫어지고 또 성격이 좀 개팍해지고. 그럼 과로 때문에 과로? 일중독이 확실합니다. 일리 있어요. 네, 아니면 때리겠죠. 이 아이들이 화면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갖고 싶은 것들이 항상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지 않으시니까 친구들끼리 해결한 거예요. 갖고 있는 이 물건을 물물 교환하거나 서로 사고 판 거예요. 뭔가 물건을 바꾸고 살려면 화술이 줘야 되거든요. 거짓말만 듣는 거야. 부모님한테 계속 거짓말만 듣는 거예요. 자꾸 이 작은 걸 큰 거로 부풀려야 되니까 과장이 심해지고 또 뜻대로 팔라고 했던 물건이 안 팔리면 막 속상하니까 예민해지고. 정답은 물물 교환. 내지는 전문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힌트를. 이런 소재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영화도 만들어질 정도예요. 하지만 아이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작전주 주식 중독. 아이들 추천한 거야. 주식 중독. 작전주 영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히트했던 영화, 그리고 보통은 어른들에게 이 중독이 있을 것이다. 저는 머릿속에 도박이 떠오릅니다. 도박. 아기. 타짜 아기. 그러니까 어딘가 모여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도박을 하다가 뭐 학원 갈 시간도 있고. 딱 맞네, 딱 맞네. 정신 없는 거예요, 그냥. 맞아, 하다 보면 그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10,000원 빌리는 거예요. 그럼 또 옆에 있는 친구는 선이제 2,000원 떼고 8,000원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놀이까지 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엄마 지갑에 손을 대고 뭐 이런 중독 증상을. 야,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 홀수 짝수 이걸 맞추게 해갖고.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 손 댔어요? 잠깐요. 아빠 있어, 아빠. 네,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맞아. 정답은 아니길 바라지만 도박 중독. 본전 찾으려고 학원을 못 가는 거야. 위기 탈출 넘버 1. 아무래도 아이의 증세가 도박 중독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은 자신이 건 돈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은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거는 행위로, 이런 행위를 절제하지 못하고 반복하면서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도박 중독이라 이러는 것인데, 최근 초등학생들의 사행 심리를 부추기는 갖가지 게임들이 학교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캐릭터 카드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용돈 지출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은 물론 주위에서 쉽게 도박성 게임들을 접할 기회가 늘면서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서도 도박 중독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앞서 본 경석군의 경우 도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카드게임에 푹 빠져 게임에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카드를 마련하느라 용돈을 모두 탕진한 것이고, 민정양 역시 자신이 가지고 싶은 1등 경품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뽑기 게임을 하느라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맞아, 있었어, 옛날부터. 야, 맞아. 또한 홍철군도 사행성 게임에 중독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 것인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4%가 도박 중독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그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들은 어떻게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학교 주변에 설치된 각종 불법 미니게임기들. 특히 이 중에서도 돈을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기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도박성 게임기의 대부분은 돈을 넣고 게임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더 좋은 경품을 타기 위해 반복적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는 사행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 실제 지난 2006년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5,762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학교 앞에 미니게임기가 설치된 곳이 무려 2,432곳, 학교당 평균 6.2대꼴로 게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두 번째 원인은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으로 도박성 게임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인데, 실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 돈 거래를 할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카드나 상품권 등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게임에 이기는 데 유리한 요소 등을 인터넷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 파는 경우도 흔하다는 사실. 특히 판단력과 자제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도박성 게임 속 세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단시간에 중독돼 빠져들기 쉬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이나 사행성 어떤 도박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와 어른 모두한테서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상을 주는, 그러니까 돈을 딴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긴다든지 그런 보상을 주는 그런 자극들은 뇌에서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자꾸 점점 그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하는 그런 중독 행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뇌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억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른보다도 더 빨리 중독에 빠질 수가 있고, 또 한 번 빠지면 그게 억제가 되지 않아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아이들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행성 오락기에 노출돼 있을까요? 넘버원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찰 장소는 서울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많은 어린이들이 문구점 게임기에 몰려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게임에 열중하는 걸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저기 있거든요. 이렇게 탁 뜯어요. 그러면 저기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봐요. 걸리면 뭐였지?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게임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을 얻기 위한 것. 이기면 이길수록 메달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갖다가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한 개면 100원짜리 사 먹고 5개면 500원짜리. 이게 돈 나오는 게임이 많은데 메달이 아니라. 돈 나오는 게임? 네. 아니 저기에서 저 위에서 돈이 나온대요. 진짜 돈이 나와요. 진짜 돈이 나오다니. 그랬어? 네. 심지어 경품이 아닌 현금이 나오기도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한편에선 요즘 유행한다는 특정 카드를 사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묶음 속에 어떤 카드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구입해야 하는 판매 방식 때문에 게임에 유리한 카드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돈 많이 써요? 네. 조금 많이 써요. 일주일에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반짝이는 거 안 나오면 다시 뽑아요. 또 사요? 네. 걔네들은요, 카드 사가지고요. 필요 없는 건 우리한테 줘요. 또한 구입한 카드를 가지고 대결을 벌이는 모습도 학교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 게임에서 졌을 때 기분이 어때요? 더럽죠. 저 이긴네요. 자다가요 패고 싶어요. 지면은 기분 나빠서 카드 또 사고 또 해요. 분해가지고 더 하고 싶어요. 아 맞아, 중독성 같은 게 있어요. 막 그런 거 하면. 뭐라고? 중독성. 이렇듯 스스로 중독성을 느끼는가 하면 도박성 게임에 빠질 경우 심한 분노나 격한 감정에 휩싸인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이렇듯 도박과 유사한 방식을 가진 게임에 중독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도박 중독은 뇌의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곳에 문제가 생긴 상태로 일종의 뇌기능 장애인데, 스트레스 해소나 간단한 오락으로 적절하게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절제력이 약해 성인보다 쉽게 중독될 위험이 높고 그만큼 끊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시절에 도박에 노출될 경우 성인이 된 후 도박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실제 1961년 도박을 합법화한 영국의 경우 청소년의 4분의 1이 중독에 가까운 도박으로 일상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도박 중독자의 상당수가 어린 시절부터 도박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박성 게임에 빠질 경우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는데, 문구점 오락기의 경우 길가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그만큼 다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이 도박 중독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게임을 하기 전보다 성적이 떨어졌다. 성적만 올리면 되지. 두 번째, 여보세요? 나 학원이야 지금. 게임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게임을 하는 동안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난다. 네 번째,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한다. 다섯 번째,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만약 이 중에서 4가지 이상 해당되면 일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가족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의 유혹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넘버원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게임은 물론 카드 게임이나 오락기 등 자녀들이 자주 가지고 노는 놀이 방법을 부모님들도 알도록 합니다. 또 게임이야? 뭐 숙제도 안 했지. 하루 종일 게임만 하지. 무조건 아이들에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니 부모가 게임 방식을 숙지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절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게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지? 이제 그만해야지. 네. 시험한지 모르니까.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절제력이 부족해 한번 빠지면 그것에만 집중하기 쉬우므로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게임 시간에 대해 약속을 하고 잘 지켰을 경우 칭찬을 해주도록 합니다. 세 번째, 중독성이 강한 도박성 게임 대신 학습 효과와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건전한 게임을 추천하거나 부모가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만약 부모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빨리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관심과 노력으로 빨리 중독을 치유할 수 있지만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소 1, 2년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동심을 멍들게 하고 인생을 파멸시키기도 하는 도박, 그 치명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킵시다.